4등급이 1등급이 되는 논리영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테마는 이거예요. 대조로의 전환. 어디에서? 역접에서 대조로의 전환. 요즘 수능은 근래 들어 역접을 물론 사용하지만 역접보다는 고난이도 지문일수록 대조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용어 자체가 다르죠. 역접과 대조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은 대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시죠. 자 보시면 쉬운 예문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맞춰봐요. 첫 번째, 존은 푸어해. 그런데 존이 해피해. 자, 이 문장은 보시면 대상이 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같아. 누구야? 존이지. 대상이 같아. 같은 대상? 근데 푸어한데 이 존이 행복하대. 그러니 같은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이 대상에 대한 대상이 어떠어떠하다, 대상에 대한 속성을 알려주는 부분이 달라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존, 일치해. 그런데 앞에서는 푸어하대. 그런데 but 다음에는 해피하대. 이해되셨죠? 이러한 케이스가 뭘까? 바로 역접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앞서 말한 선행한 내용에 대해서 뒤집는 거, 그게 역접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however, but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그 연결어를 역접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번엔 존이 아니야. 수잔, 메리 바뀌어요. 대상이. 그럼 수잔이 키가 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번엔 수잔이 아니라 메리는 키가 작아. 그 말인즉슨 이번엔 대상이 바뀌었어요. 수잔에서 메리로 대상도 바뀌고 그 대상이 갖는 속성도 톨에서 short로 바뀌었어.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실 대조예요. 다르죠. 역접은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되 연결어를 사이에 두고 속성이 다르게 빠집니다. 하지만 대조는 대상이 달라. 존이 아니야. 대상이 다르고 그 다른 대상의 속성도 역시 다르게 빠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대조를 쓰면 대조 연결어를 사이에 두고 글의 구획이 나뉘어요. 앞에는 이러한 대상이 이러한 내용을 가진다. 그 다음 but 뒤에, 자 대조의 연결어 but 뒤에 다른 대상이 다른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글의 구획이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 예문을 보시고 윗문장은 같은 대상의 다른 속성이니까 역접이야. 하지만 아래 문장은 똑같은 but을 썼지만 대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속성도 달라져요. 이것이 대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개념 중에 오늘은 이 대조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꼭 잊지 마시고 정리. 구별하시라. 두 가지를. 같은 but이지만 하나는 역접, 하나는 대조. 이해되셨죠? 자, 들어가 봅시다. 대조를 이룰 때 되게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방금 but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어를 줘. 연결어를. 그러면 보세요. 연결어를 주고 나서 대조를 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연결어가 없어. 작년 6평부터 시작해서 작년 수능까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연결어를 안 줘. 대조도 힘든데 연결어까지 안 줘. 그럼 뭐만 남아? 문두의 전치사 구만 남아. 그래도 대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대조 같은 경우는 본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예문 보시죠. 이번에는 however니까 연결어를 줬어. 자, 연결어를 준 상태에서 자 중요한 것은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가 앞에 나와요. 문두에 등장한다는 얘기지. 자, 보십시다. 여기 있다. however가 연결어. however는 아까 but처럼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 두 가지를 다 기능할 수 있는데 however 다음에 전치사 구가 나왔어. 문두에. 그러면 여러분
대조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석해보면 리얼 월드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방어 기제가 당연해. 그냥 방어 기제가 자연스러워. 됐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이 아니야. 그러나 가상 세계에서는 방어 기제가 좀 덜해. 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위협이 잘 안 보이거든. 이해됐어요? 자, however 다음에 문두에 전치사구가 등장하면 역접이 아니라는 거. 대조예요. 따라서 가상세계 디펜시브가 오히려 덜하다. 그 다음 위에는 현실세계, 그 다음 디펜스가 당연하다. 이렇게 됩니다. 철저하게 대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 역접의 기능도 하고 대조의 기능도 해. 근데 이게 역접이냐 대조냐?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태우는 패턴, 그러니까 화제의 패턴이죠. 화제를 내는 패턴. 근데 이번에는 이게 길어져. 이렇게 스탁맨이 내는 불이야. 되셨습니까? 그런데 however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화제 이야기를 해. 똑같이 화제 이야기를 해요. however를 사이에 두고 여기도 화제 이야기, 여기도 화제 이야기야. 그런데 앞에서 낸 불은 뭐냐면 intentional, 즉 의도적으로 낸 불인데 그 불을 누가 냈냐면 by Aboriginal people이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낸 불이야. 호주 원주민들이 일부러 낸 불.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뒤에 대상은 스탁맨이 일부러 낸 불이야. 다르죠? 그러니까 불은 같아. 그렇지만 불을 꾸며주는 그 말까지 포섭해서 어떠어떠한 불 이렇게 화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호주 원주민들이 일부러 낸 불이야. 그 다음 however 뒤에서는 불은 불인데 이번엔 호주 원주민이 낸 불이 아니라 스탁맨이 낸 불이야. 가축업자가 내는 불이란 이야기지. 달라요. 그리고 앞에서 호주 원주민이 낸 일부러 낸 그 불은 풍경관리용이야. 근데 however 뒤에서는 달라져야 되겠지. 풍경관리용이 되면 안 돼. 뭐야? 이전에 쓰였던 방식과는 다른 불이야. 다른 용도야. 그러면 적어도 뭐는 아니야. 풍경관리용으로 낸 일부러 낸 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생각을 잘 하시고 이렇게 대조가 풀리는구나를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보셨습니다. 연결어를 일단 줘. 그리고 연결어에 전치사구 문두에 뺀다. 그러면 대조. 또 하나 however 연결어를 줘. 역접일까? 생각했는데 긴 주어를 줘요. 특히나 주어는 주어인데 이렇게 후치수식을 받고 있는 길어지는 주어를 주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게 만약에 역접이라고 해봐. 그러면 아까처럼 John이 나와야 돼. 그럼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대상이. 그런데 however 앞에 불을 줬어. 근데 뒤에도 똑같은 불을 줘야 돼. 그러면 꾸며지는 말이 굳이 길어질 필요가 있을까? 없지. 앞에서 한 그 일부러 낸 불을 대명사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동일 주어가 될 거. 동일 화제가 될 거지. 하지만 얘는 주어가 길어. 연결어 다음에 그 이야기는 however 다음에 대상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대조의 형식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대조는 문두전치사구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긴 주어를 데리고 온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파트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보시게요. 이 문제는 under contrary를 줬어요. 그러니까 연결어는 줬다는 이야기지. 연결어를 주고 나서 이제 문두의 전치사 구를 빼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 연결어를 준 상태에서 주어가 확장되는 구조를 보고 있어. 그 말인즉슨 주어가 길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체크해 가면서 한번 보시죠. on the contrary 줬으니까 대조의 연결어는 줬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연결어를 사이에 두고 앞뒤의 구획이 달라질 거예요. 앞에 대상과 on the contrary 다음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살펴보면
칸트의 뷰에 따르면 geometrical shapes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하학적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하학적 모양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기하학적 모양이라는 게 이해는 잘 돼.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없어.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는 대조를 나타내. 그런데 이 대조는 앞뒤에 대상이 달라져야 돼. 그 대상은 기하학적 모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기하학적 모양에 대한 특징이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을 유발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 감정이래. 이거 뭐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대조의 연결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하학적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기하학적 모양을 얘기한다면 대조의 연결어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eometrical shapes를 복수적이기 때문에 복수대명사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역접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상이 등장할 거예요. 그 대상은 forms or phenomena인데 앞서 봤던 예시처럼 주어가 길어지고 있어. 왜냐하면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두 번째 나온 이 항의 대상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측정 불가능한 특징을 가진 forms나 phenomena 그리고 제약이 없는 듯한 그런 forms나 phenomena야. 그러니까 측정 불가능한 특징을 가진 형태들이나 현상 그리고 제약이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그런 forms나 phenomena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 on the contrary를 사이에 두고 대상이 어떻게 달라져? 자, 여기는 이렇게 기하학적 모양. 그 다음 대조의 연결어를 주고 나서 대상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대상이 아까 보셨던 예문처럼 긴 주어야.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면 대조. 자, geometrical shapes에 대한 속성은 여기서 파악을 하셨죠? 자, 심미적 경험 안 돼. 그 다음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상상력을 또 자극시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측정 불가능하고 그 다음 제약이 없어 보이는 그런 피노미나들은 자, 달라집니다. 보시게요. 이번에는 상상력을 자극해. 근데 아까는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해. 이번에는. 아까는 심리적인 경험을 유발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고 on the contrary 다음에는 그 속성이 바뀌기 때문에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시켜. 이렇게 나왔어. 이해되셨죠? 따라서 자, 우린 대조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조 연결어 등장. 그럼 대상이 앞에서는 기하학적 모양. 그 다음 뒤에서는 뭐가 나왔지? 측정 불가능성을 가진 형태나 현상들 이렇게. 자, 그러면 대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달라진 현상에 대조 연결을 썼기 때문에 달라진 현상에 대한 특징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지. 얘가 같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은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시킬 수 있어.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상상력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가 다시 반대로 빠지는 형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 문제는 대조의 연결어를 주어서 다른 대상과 그 대상에 맞는 속성을 다르게 빼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항 대립구조나 대조 같은 형식은 언제나 글쓴이의 의도를 두 번째 항에 두어요. 여기에 둔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첫 번째 항, 이건 두 번째 항. 그러면 글쓴이의 의도, 지금 대입항 문제 풀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인
이 부분이에요. 측정 불가능하고 제약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형태나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곳에 방점을 두고 글이 흘러갈 거야.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지. namely, 언제 쓰는 말입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재진술.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재진술. 이해되셨죠? 앞에서 말한 내용은 뭐야? 형태와 현상들은 imagination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 심미적 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다시 이야기 재반복. 다음, furthermore. 언제 쓰는 연결어입니까? 첨가 병렬의 연결어잖아. 재진술한 내용에 대한 첨가야. 그러면 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따라서 on the contrary를 사이에 두고 글은 어떻게 되죠? 구획이 나눠졌어.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구획과 위의 구획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지우고 나서 정리. 우리는 오늘 대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조는 연결어를 주는 패턴이 있고 아닌 패턴도 있지만 어쨌든 연결어를 주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되 대상도 다르고 그 대상이 가진 속성들도 이렇게 다르게 빠지는 것을 본 거야. 되셨죠? 그리고 대입학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geometrical shapes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항으로 등장한 forms와 phenomena에 대한 선지를 골라야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이거죠. 제약받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심미적인 경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건 geometrical shapes 이야기가 아니잖아. 두 번째 항으로 등장했던 forms와 phenomena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결어가 있어. 그리고 대조, 문두의 전치사구를 줘. 그러면 대조야. 이게 훈련만 되면 글을 읽다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6평부터 뭘 뺐어? 연결어를 빼버렸어. 연결어를 안 주고 야 이거 대조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연결어를 줘도 대조를 파악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고 정답률은 17%였고요. 이 문제는 오답률 두 번째 2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시켜보시게요. 일단은 내가 연결어가 생략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결어가 생략됐어. 없어. 그 다음에 문두의 전치사구를 줬어. 근데 배웠어. 문두의 전치사구가 나오면 혹시 대조가 아닐까? 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되셨죠? 근데 일단 문두의 전치사구가 나오면 대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는 31번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라 빈칸을 먼저 읽어봤을 때 빈칸의 내용 안에 전치사구가 있구나. 그렇다면 대조기법을 썼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뒤에서 찾겠어? 앞에서 찾겠어? 당연히 앞부분에서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31번 빈칸 추론 문제 아무리 어렵다 한들 전치사구를 보고 문두에 있구나, 대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빈칸 추론 문제니까 빈칸을 먼저 들여다봤을 때 어머,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안에 문두 전치사 있구나. 그러면 대조를 활용했다고 가정하면 앞부분으로 가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의미하는 바를 정립하고 싶어. 누가? 디지털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를 정립하고 싶어. 근데 첫 번째로 든 의문이 있어. 그게 뭐냐? 실제로 뭐를 보존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필자는 우리와 만나서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답을 줘야 돼요. 물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건너뛰고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대조 얘기만 해볼게요. 자,
디지털 보존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디지털 보존? 그럼 실제로 뭘 보존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야. 다음 문장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아날로그 환경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날로그 환경에서 보존 이야기가 나오겠지. 근데 아날로그 환경에서 들여다봤더니 정보의 내용이, 자, 아날로그 환경에서 정보의 내용이 풀 수 없게 고정이 되어 있어. 어디에? 물리적인 매체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조, 우리 지금 대조 공부하는 거야. 근데 먼저 나온 항이 뭘 얘기했어? 아날로그 얘기했어. 아날로그 얘기. 근데 아날로그의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정보 내용이 매체하고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 아이고, 같다. 정보 내용이 매체에 붙어 있어. 확인. 아날로그 환경에서 정보의 내용이 풀 수 없게 고정되었어. 붙어 있어. 물리적인 매체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환경에서 매체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요즘에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아니야. 아날로그 환경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류로 된 책을 얘기하는 거야. 책이나 잡지. 생각해 보세요. 활자인 내용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책이라는 지면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 책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문두에 있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대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디지털 넘어왔네. 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환경에서 정보의 내용과 매체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내용 매체를 이야기할 건데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어? 아니겠지.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 이번에는 아까는 뭐라 그랬냐?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대상이 바로 나왔어. 정보의 내용이야.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머, 정보 내용 없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매체가 나왔어. 이해됐죠? 근데 아까는 어떻게 됐어? 정보 내용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매체가 뒤에 있었지. 이해되셨죠?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뭐가 먼저 등장했지? 매체가 먼저 등장했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내용이 들어가야지. 내용 정보가 들어가야지. 근데 아까는 정보 내용이 매체하고 똑같아. 붙어 있어. 근데 여기는 정보 내용과 매체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 뭐가 나왔어요? 낫이 등장했지.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밑줄, 아니 빈칸에 뭐가 아니다. 부분이 아니다. 정보와 내용의 부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잘 봐. 디지털 환경이야. 지금도. 난 이 강의 내용을 아이클라우드에 담았지. 그런데 이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구현이 될 수 있고 여기 아이패드에도 구현이 될 수 있고 전자칠판에도 구현이 될 수 있고 나의 노트북에도 구현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은 있어. 근데 그 내용이 꼭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매체와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내용 설명은 여기서 그만하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대조 형식을 썼는데 대조 형식을 써서 대상과 그 속성이 달라진다는 것만 파악을 하면 굳이 정답률 17%가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내용하고 매체를, 내용과 매체가 아니라 정보와 내용, 정보 내용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거였지. 없어.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플랫폼을 여러분 답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26%가 나왔거든. 근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은 정보를 보여주는 매체야. 그 여기는 매체가 들어가면 안 되지. 매체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메시지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영영풀이를 찾아보잖아요. 우린 지금 컨텐츠 인포메이션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컨텐트 인포메이션 하고 메시지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영영풀이의 내용이 똑같아. 따라서 이 둘은 뭐란 얘기야? 같아.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 어디에 있지? 그렇지. 여기에 있지. 이렇게. 자, 알고 나면 답이 보이지. 근데 왜 작년엔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연결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글을 읽어내려갈 때 다양한 연결어들에 의해서 다음 문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글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라고 읽는 습관이 있어. 그런데 작년에는 연결어를 뺀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평가원이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연결어가 없더라도 비어있는 연결어 자리에 다른 힌트를 줬어. 다른 같은 대조라. 그러면 대조가 설계되는 방식에 연결어가 빼더라도 이것도 대조야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연습하신 방식은 연결어가 없이 전치사구가 문두에 나왔을 때 대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환원이 되어 있겠지. 다른 말로 바꿔서 등장하겠죠. 따라서 선지만 패러프레이징 해주시면 답은 무난하게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해요. 대조에 대해서 학습하신 거예요. 역접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대조가 한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 문제에 우리는 방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고 대조 형식의 문제를 한 문제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